가난뱅이 주제에 여긴 왜 들어와서 냄새를 피우는 거야. 생긴 것만 봐도 돈 한 푼 없어 보이는데. ATM 기계는 왜 기웃거려 훔치러 왔어? 안녕하세요. 이 이야기를 들어주실 모든 분들. 허름한 작업복에 흙먼지를 뒤집어 쓴 한 남자가 자신의 돈을 인출하기 위해 은행에 들렀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하지만 그를 반겨준 것은 따뜻한 인사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경비원에게 제지당하고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은행 지점장에게 모욕적인 폭언을 들어야 했습니다. 가난뱅이, 불청객, 이곳에 있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친 말들이 쏟아졌습니다. 모두의 경멸적인 시선 속에서 그의 마음은 얼마나 아팠을까요? 하지만 30분 뒤 은행의 분위기는 180도 뒤바뀌게 됩니다.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음악. 그날 아침 서울 도심의 한 은행은 평소와 다름없이 분주했습니다. 사람들은 ATM 기계 앞에 줄을 서 있었고 일부 고객은 통장을 든 채 순서를 기다렸으며 또 다른 일부는 입금 전표를 작성하느라 여념이 없었습니다. 시원한 에어컨 바람이 실내를 쾌적하게 만들었지만 차례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얼굴에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마치 1분 1초가 아까운 듯 보였습니다. 깔끔한 정장 차림의 사람들로 가득한 그 줄 속에서 유독 눈에 띄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낡고해진 작업복, 길거리에 흙먼지로 뒤덮인 얼굴, 헝클어진 머리카락과 햇볕에 그을린 피부를 가진 한 남자. 그는 몹시 지쳐 보였습니다. 옷은 여러 군데 찢어져 있었고 그의 손에는 낡아빠진 비닐봉지가 단단히 들려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상하다는 듯 혹은 경멸스럽다는 듯 그를 힐끔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김철수였습니다. 평소 사람들은 그를 폐지를 줍거나 공사 현장에서 막노동을 하는 사람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작은 손수레를 밀며 플라스틱 병이나 폐지 상자 등 다른 사람들이 버린 물건들을 줍는 모습으로 종종 목격되곤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그는 달랐습니다. 손수레 없이 그는 단호한 발걸음으로 은행을 찾았습니다. 줄을 서 있던 한 사람이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어이, 저 사람 좀 봐. 행색이 꼭 노숙자 같은데 은행엔 무슨 일이지? 그 속삭임은 금세 퍼져나갔고 몇몇 고객들은 비웃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또 다른 이들은 노골적으로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김철수는 고개를 숙이며 밀려오는 수치심을 애써 참았습니다. 자신의 모습이 이런 곳에 서 있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이곳에 와야만 하는 절박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는 손에 쥔 비닐봉지를 더듬어 무언가가 제대로 들어있는지 확인했습니다. 그것은 모서리가 달아빠진 낡은 통장과 색이 바랜 ATM 카드였습니다. 그는 마치 그것이 이 은행에 있는 다른 모든 사람들과 동등한 권리를 가졌다는 유일한 증거인 것처럼 소중하게 움켜쥐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ATM 기계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순간 분위기가 싸늘하게 변했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마치 김철수와의 거리를 벌려야 한다는 듯 슬금슬금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의 몸에 밴 땀 냄새와 먼지 냄새에 코를 막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아이를 안고 있던 한 아주머니는 아이의 팔을 끌어당기며 속삭였습니다. 얘야, 가까이 가지 마. 어디서 온 사람인지 모르는 더러운 사람이잖아. 아이는 순진한 눈으로 김철수를 쳐다보았습니다. 엄마가 왜 저렇게 두려워하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이었습니다. 김철수는 아이에게 미소를 지어 보이려다 주변 사람들의 날카로운 시선을 느끼고는 이내 그만두었습니다. 마음속에 불안감이 차올랐지만 그는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난 그저 내 돈을 찾으러 온 것뿐이야.
그는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ATM 기계의 버튼에 거의 닿으려는 순간 갑자기 우렁찬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이, 아저씨, 여기서 뭐 하는 겁니까? 목소리의 주인은 입구를 지키던 경비원이었습니다. 그는 건장한 체격에 반짝이는 검은 모자와 깔끔한 흰색 제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경비원은 김철수가 카드를 넣기도 전에 그의 손을 거칠게 막아섰습니다. 여긴 아저씨 같은 분이 올 곳이 아닙니다. ATM 구역에서 냄새 풍기지 말고 어서 나가세요. 그는 무례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순간 조용해지며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이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경비원이 당연한 일을 했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고 또 어떤 이들은 안타까움을 느꼈지만 감히 나설 용기를 내지 못했습니다. 김철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설명하려 애썼습니다. 선생님, 저는 그냥 제 돈을 찾으려는 겁니다. 여기 제 카드와 통장도 있습니다. 그는 손에 쥔 것들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경비원은 비웃을 뿐이었습니다. 아저씨 같은 사람이 통장을 가지고 있을 리가 없잖아. 거짓말하지 마. 소란 피우러 온 거 다 알아. 바로 그때 다른 경비원 2명이 다가와 김철수의 양팔을 붙잡아 꼼짝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건장한 제복들 사이에서 그의 몸은 유난히 작고 초라해 보였습니다. 조용하던 은행은 순식간에 수군거림으로 가득 찼습니다. 분명 도둑이 틀림없어 한 중년 남성이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런 사람들은 애초에 은행에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한다니까. 불쾌하기만 하고 다른 사람이 거들었습니다. 김철수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듯 아팠고 숨이 막혔습니다. 자신의 행색 때문에 모두가 오해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돈을 찾으려는 것이 무슨 잘못이란 말인가. 그는 통장을 더욱 세게 움켜쥐고 눈물이 고인 채 바닥만 내려다보았습니다. 잠시 후 또각거리는 하이힐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무실 쪽에서 단정한 차림의 한 여성이 나타났습니다. 그녀의 하얀 블라우스는 빳빳하게 다려져 있었고 머리는 단정하게 쪽을 쪘으며 옅은 화장을 한 얼굴은 단호해 보였습니다. 사람들은 즉시 길을 터주었습니다. 그녀는 바로 이 은행의 지점장인 박서연이었습니다. 그녀는 날카로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여기 ATM 앞에서 무슨 소란이에요? 경비원 중 한 명이 대답했습니다. 지점장님, 이 남루한 사람이 ATM 기계를 사용하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수상한 자 같습니다. 박서연 지점장의 시선은 곧장 김철수에게 향했습니다. 그녀는 눈을 가늘게 뜨고 그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보았습니다. 이내 그녀의 얼굴은 노골적인 혐오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가난뱅이 주제에 당신의 그 냄새와 지저분한 꼴로 우리 은행 망신시키지 말고 당장 여기서 나가요. 그 말은 너무나도 크고 날카로워서 은행 안의 분위기를 더욱 소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입을 가렸고 일부는 재미있는 연극이라도 보는 듯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반면 김철수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습니다. 그 말은 경비원들이 팔을 붙잡는 것보다 더 깊이 그의 심장을 찔렀습니다. 눈물이 눈가에 맺혔습니다. 그는 소리치고 싶었고 자신이 누구인지 설명하고 싶었지만 목소리가 목구멍에 걸려 나오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나온 것은 아주 작은 한마디였습니다. 저는 제 돈을 찾고 싶을 뿐입니다. 그러나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이미 진실이 아닌 그의 겉모습만으로 그를 판단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거대한 이야기의 서막이 올랐습니다. 김철수는 ATM 기계 앞에서 뻣뻣하게 굳은 채 서 있었습니다. 그의 손은 여전히 경비원에게 단단히 붙잡혀 있었고 다른 2명의 경비원이
양옆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의 몸은 과도한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지독한 굴욕감 때문에 떨리고 있었습니다. 줄을 서 있던 사람들의 호기심은 더욱 커져갔습니다. 몇몇은 휴대폰을 보는 척하며 다가와 이 드라마 같은 상황을 더 가까이서 지켜보고 싶어 했습니다. 파란 셔츠를 입은 젊은 남자가 아내에게 속삭였습니다. 여보, 저 사람 좀 봐. ATM을 쓰겠다고 저렇게 버티는 걸 보니 분명 꿍꿍이가 있을 거야. 그의 아내는 김철수를 순진한 눈으로 바라보는 어린아이를 아는 채 그저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김철수는 심호흡을 하고 다시 한번 말하려 애썼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분명했습니다. 선생님, 제발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정말로 이곳에 예금이 있습니다. 그 돈이 필요합니다. 집에 아이가 아파서 약을 사야 합니다. 하지만 그를 붙잡고 있던 경비원은 경멸이 가득 담긴 냉소적인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아이가 아프다고? 우리가 그 말을 믿을 것 같아? 당신 같은 사람은 아이는커녕 당장 먹을 돈도 없어 보이는데. 쓸데없는 소리 말고 창피당하기 전에 어서 가. 내가 당신을 끌어내기 전에. 그 말은 모든 사람의 귀에 똑똑히 들렸습니다. 어떤 이는 웃음을 참으려 입을 막았고 어떤 이는 고개를 저었지만 누구 하나 그를 변호하려 나서지 않았습니다. 김철수는 가슴이 더욱 답답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집에 아파 누워있는 아이의 얼굴이 떠오르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는 낡은 비닐봉지에서 모서리가 거의 찢어질 듯한 통장을 꺼내 들어 올렸습니다. 이게 증거입니다. 제발 한번 봐주십시오. 이건 정말 제 통장입니다. 저는 소란을 피우려는 게 아닙니다. 단지 제 돈을 찾고 싶을 뿐입니다. 하지만 경비원은 그 통장을 거칠게 쳐냈고 통장은 바닥에 떨어질 뻔했습니다. 다행히 김철수는 떨리는 두 손으로 간신히 그것을 다시 붙잡았습니다. 그는 마치 아버지가 아이를 잃을까 두려워하는 것처럼 통장을 품에 꼭 껴안았습니다. 상황은 점점 더 험악해졌습니다. 다른 경비원이 더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봐요, 아저씨. 거짓말 좀 그만해요. 설령 통장이 있다 해도 푼돈이나 들어있겠지. 그걸로 뭘 하겠다고. 다른 고객들 방해하지 말고 여기서 냄새 풍기지 말라고요. 김철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말들은 주먹보다 더 날카롭게 그의 마음을 찔렀습니다. 그는 주위에 서 있는 사람들의 비웃는 시선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가 누구인지, 왜 이런 초라한 옷차림으로 왔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어째서인지 모두가 그렇게도 빨리 그에게 가난하고 더럽고 자격 없는 사람이라는 낙인을 찍어버렸습니다. 그때 또각거리는 하이힐 소리가 점점 더 가까워졌습니다. 박서연 지점장이 김철수의 바로 앞에 섰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굳어 있었고 눈썹은 치켜 올라갔으며 입술은 분노를 참듯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치 잘못된 장소에 들어온 짐승을 보듯 김철수를 날카롭게 쏘아보았습니다. 누가 당신 같은 사람을 ATM 구역에 들여보낸 거죠? 그녀의 목소리는 방 전체에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당신은 여기 서 있을 자격이 없어요. 당신 꼴을 좀 봐요. 찢어진 옷에 역겨운 냄새까지. 당신 때문에 다른 고객들이 불편해하고 있잖아요. 김철수는 그녀를 쳐다보려 했지만 박 지점장의 시선이 너무나도 날카로워 결국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았습니다. 저는 그냥 돈을 찾으려는 것뿐입니다. 그것뿐입니다. 제발 허락해 주십시오. 그러나 그가 받은 대답은 더욱 가혹했습니다. 박 지점장은 손을 내저으며 소리쳤습니다. 가난뱅이 주제에 생긴 것만 봐도 가진 것 하나 없어 보이는데
말도 안 되는 핑계 대지 마요. 당장 나가지 않으면 저 사람들을 시켜서 당신을 끌어내겠어요. 은행 아는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모두가 지점장의 거친 말에 놀라 숨을 죽였습니다. 어떤 이들은 안타까움을 느꼈지만 그 누구도 나설 용기를 내지 못했습니다. 대부분은 이 장면의 끝이 어떻게 될지 기다리는 구경꾼일 뿐이었습니다. 김철수는 심장이 산산조각 나는 것 같았습니다. 쫓겨나는 것이 두려운 것도 꾸지람을 듣는 것이 두려운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의 가슴을 무겁게 짓누른 것은 그가 받은 부당한 대우였습니다. 단지 옷이 남루하다는 이유로, 얼굴이 더럽다는 이유로 그는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는 침을 삼키며 흘러내리려는 눈물을 참았습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참아, 철수야. 이건 다 시험일 뿐이야. 진실이 밝혀질 때가 올 거야. 하지만 옆에 서 있던 경비원들은 더 이상 시간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김철수의 몸을 출입문 쪽으로 밀기 시작했습니다. 자, 더 이상 소란 피우지 말고 어서 가요. 김철수의 발걸음이 휘청거렸습니다. 그의 손은 너무 세게 쥔 탓에 거의 부서질 것 같은 통장과 ATM 카드를 여전히 놓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는 저항하려 했지만 건장한 경비원들에 비해 그의 몸은 너무나도 약했습니다. 대기석에 앉아있던 한 할머니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아이고, 안 됐네. 그냥 돈만 찾게 해주지. 그게 뭐가 어렵다고. 하지만 할머니의 목소리는 다른 사람들의 소음에 묻혀버렸습니다. 맞아요. 쫓아내는 게 나아요. 나중에 문제 생길라. 저런 사람이 은행에 돈이 있을 리가 없지. 김철수는 그저 순순히 끌려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의 몸은 반쯤 끌려나갔고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그의 마음은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존엄성이 짓밟힌 듯 상처로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그 거친 대우는 세상이 사람을 오직 겉모습만으로 얼마나 잔인하게 판단하는지를 증명하는 증인이 되었습니다. 김철수는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진실은 곧 밝혀질 것이라고 조용히 자신을 다독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의 임무가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김철수가 2명의 경비원에게 반쯤 끌려 나가면서 유리문이 흔들렸습니다. 그의 마른 몸은 연약해 보였고 걸음은 휘청거렸습니다. 그동안 사방에서 쏟아지는 사람들의 시선은 비수처럼 날아와 밝혔습니다. 몇몇 고객들은 마치 공짜 구경거리라도 생긴 듯 휴대폰으로 이 장면을 촬영하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김철수가 ATM 구역에서 몇 걸음째 떼기도 전에 날카로운 하이힐 소리가 모든 사람의 움직임을 멈추게 했습니다. 박서연 지점장이 차갑고 분노에 찬 얼굴로 앞으로 나섰습니다. 단정하게 묶은 그녀의 머리는 은행 조명 아래서 반짝였고 흠 하나 없는 하얀 블라우스와 목에 걸린 명찰이 그녀의 빠른 걸음에 맞춰 흔들렸습니다. 잠깐 멈춰요. 그녀의 목소리가 방 전체에 울려 퍼지자 모든 것이 조용해졌습니다. 김철수를 붙잡고 있던 경비원들도 반사적으로 걸음을 멈췄습니다. 모든 시선이 이제 그녀에게로 향했습니다. 박 지점장은 김철수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보았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날카롭고 경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녀는 팔짱을 끼고 심호흡을 한 뒤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게 다 무슨 짓이에요? 누가 이런 사람을 우리 은행에 들어오게 한 거죠? 저 사람 꼴을 보세요. 옷은 다 찢어졌고 얼굴은 더럽고 냄새는 코를 찌르잖아요. 이런 사람이 ATM 기계 앞에 서 있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몇몇 고객들은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른 이들은 다른 의견을 내비치기 싫다는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김철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하지만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쓰며 입을 열었습니다. 지점장님, 저는 단지 돈을 찾으려는 것 뿐입니다. 여기 제 카드와 통장도 있습니다. 그는 낡은 통장을 두 손으로 들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박 지점장은 짧고 냉소적이며 마음을 찌르는 듯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돈을 찾는다고요? 농담하지 마세요. 당신 생긴 것만 봐도 가진 것 하나 없어 보이는데. 분명 연기하는 거거나 아니면 그 카드는 훔친 거겠지. 여기서 문제 일으키지 마세요. 그 말은 모든 사람이 들으라는 듯 큰 소리로 울렸습니다. 김철수는 침묵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주변의 수군거림은 더욱 커졌습니다. 지점장 말이 맞는 것 같아. 저런 가난한 사람이 통장을 가지고 있을 리가 없지. 저렇게 내버려 두면 위험할 수도 있어. 경비원들 빨리 내보내요. 다시는 못 들어오게. 박 지점장은 김철수에게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이제 그들의 거리는 불과 몇 뼘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 초라한 남자의 얼굴을 정확히 가리키며 손을 내저었습니다. 당신, 이 은행이 어떤 곳인지 몰라요? 여기 고객들은 교양 있고 돈도 많고 규칙을 아는 분들이에요. 당신은 옷차림부터가 노숙자 같잖아요. 그들과 똑같은 대우를 받을 거라고는 꿈도 꾸지 마세요. 김철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그 안에는 단호한 빛이 서려 있었습니다. 쉰 목소리로 그는 말했습니다. 지점장님, 저는 특별 대우를 바란 것이 아닙니다. 단지 제 권리를 요구했을 뿐입니다. 제가 이 은행에 저축한 돈의 일부를 찾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그 간단한 말이면 충분히 설명이 되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박 지점장에게 김철수의 말은 그저 스쳐 지나가는 바람일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격하게 고개를 저었고 감정을 억누르느라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내가 바보인 줄 알아요? 이 은행이 장난하는 곳인 줄 아냐고요? 당신의 그 서투른 연기에 속지 않아요. 당장 나가지 않으면 경찰을 부르겠어요. 그 명령을 들은 경비원들은 김철수의 팔을 더욱 세게 붙잡았습니다. 실내의 분위기는 더욱 험악해졌습니다. 몇몇 고객들은 불편함을 느끼기 시작했지만 지점장에 대한 두려움과 어색함 때문에 그저 침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구석에 있던 한 할머니는 심지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잔인한 대우를 보며 안타까움의 눈물이 흘렀지만 그녀는 더 큰 소리를 낼 용기가 없었습니다. 김철수는 잠시 눈을 감고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는 마음의 상처가 점점 더 깊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모욕적인 말들은 칼날처럼 밝혀 그가 지켜온 자존심을 갈기갈기 찢어놓았습니다. 하지만 그 상처 뒤에는 그가 굳게 붙잡고 있는 한 줄기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 시련이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그리고 곧 진실이 스스로 말하게 될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잠시 동안 은행 안은 조용했습니다. 모두가 김철수가 저항할지 아니면 포기할지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김철수는 나지막이 말할 뿐이었습니다. 이렇게 나오신다면 제가 가겠습니다. 하지만 이것 하나만은 기억하십시오, 지점장님. 절대로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얕보지 마십시오. 그가 실제로는 어떤 사람인지 아무도 모르니까요. 그 말에 몇몇 사람들은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의구심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박 지점장은 오히려 더 크게 폭발했습니다. 이런 건방진 놈이 지금 나를 협박하는 거야? 경비원들, 당장 저 사람 끌어내. 그 명령은 지체 없이 실행되었습니다. 김철수는 다시 출입문 쪽으로 끌려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날 한 지점장의 분노는 김철수의 마음에 결코 지워지지 않을 상처를 남겼습니다.
하지만 그들 모두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아주 짧은 시간 안에 상황이 180도 뒤바뀔 것이라는 사실을. 경비원들에게 떠밀려 나온 김철수의 몸이 휘청거리며 유리문이 천천히 흔들렸습니다. 그는 거의 넘어질 뻔했지만 약해진 다리로 간신히 버텼습니다. 그가 껴안고 있던 낡은 비닐봉지는 여전히 그의 품에 단단히 안겨 있었습니다. 마치 그것이 이 세상에서 그가 가진 유일한 재산인 것처럼. 그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등 뒤에서는 여전히 사람들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속삭임, 조롱, 심지어 귀를 찌르는 작은 웃음소리까지. 모든 것이 뒤섞여 마치 칼날처럼 천천히 그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은행 밖은 뜨거운 햇살이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거리는 자동차들로 붐볐고 사람들은 무심하게 지나다녔습니다. 하지만 김철수에게는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그는 문 옆에 망연자실하게 서 있었습니다. 숨이 가빴고 마음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김철수는 손에 든 통장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표지는 낡았고 일부 모서리는 접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그의 이름, 계좌번호, 그리고 결코 적지 않은 잔액이 선명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거짓말쟁이도 도둑도 아니라는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그는 저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똑같은 권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얻은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경멸의 시선, 거친 말들, 그리고 마치 인간이 아닌 것처럼 대하는 취급. 그의 더러운 뺨 위로 눈물이 천천히 흘러내렸습니다. 두려워서도 화가 나서도 아니었습니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깊은 아픔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집에 아파 누워있는 아이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그가 저축한 돈으로 살 수 있었을 약을 기다리고 있을 아이. 아빠가 미안하다, 아가. 그는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지나가던 몇몇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며 서 있는 남루한 남자를 쳐다보았습니다. 어떤 이는 인상을 찌푸렸고 어떤 이는 귀찮은 일에 얽히기 싫다는 듯 서둘러 고개를 돌렸습니다. 오직 한 노점상만이 잠시 멈춰서서 안타까운 눈으로 김철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아저씨, 왜 그러세요? 무슨 일 있으세요? 그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김철수는 눈물이 멈추지 않았지만 애써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형씨. 그냥 오해가 좀 있었을 뿐입니다. 노점상은 더 물어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입을 열기도 전에 은행 안에서 다시 단호한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경비원이 차가운 얼굴로 나왔습니다. 어이, 여기 앞에 서 있지 말라고. 어서 멀리 가요. 은행 망신시키지 말고. 김철수는 대꾸 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숙였습니다. 그는 천천히 문에서 멀어졌습니다. 가슴은 여전히 격렬하게 떨렸고 한 걸음 한 걸음이 무거운 짐처럼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하지만 그가 느끼는 상처 뒤편에 김철수는 조용히 무언가를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인내심이었습니다. 그는 모든 부당한 대우에는 대가가 따를 것이며 그 시간이 곧 올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은행 안에서 박서연 지점장은 턱을 높이 쳐든 채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김철수가 마침내 쫓겨난 것에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경비원과 고객들에게 냉소적인 어조로 말했습니다. 이게 바로 은행의 품격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아무나 들어와서 이곳의 이미지를 망치게 내버려둬서는 안 됩니다. 그냥 놔두면 나중에는 모든 노숙자들이 다 들어올 권리가 있다고 생각할 겁니다. 몇몇 고객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음속으로는 모두가 동의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어떤 이들은 방금 일어난 일이 너무 과했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를 낼 용기는 마치 한 명의 지점장의 위험 아래 묻혀버린 듯 사라졌습니다. 밖에서 김철수는
길가의 작은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은행에서 불과 몇 미터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그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자동차 경적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그에게 무관심하게 지나갔습니다. 세상은 평소처럼 돌아갔습니다. 오직 그의 마음만이 부서진 듯 했습니다. 하느님, 그는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만약 이것이 제가 가야 할 길이라면 제게 힘을 주십시오. 저들에게 모욕이 모든 것의 끝이 아님을 보여주십시오. 그는 얼굴을 닫고 몸을 바로 세웠습니다. 마음의 상처는 여전히 쓰라렸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 뒤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굳건함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 남루한 옷과 먼지투성이 얼굴 뒤에 김철수가 결코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그 은행의 모든 사람들은 자신들이 방금 모욕하며 쫓아낸 남자의 진짜 정체를 알게 될 것이었습니다. 은행 앞의 분위기는 여전히 험악했습니다. 김철수는 입구에서 멀지 않은 작은 공원의 시멘트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몸은 지쳤고 숨은 가빴습니다. 그의 손가락은 아까 바닥에 떨어질 뻔 했던 통장과 ATM 카드를 여전히 단단히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마음을 진정시키려 애썼지만 방금 들었던 모욕의 메아리가 머릿속을 계속 맴돌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은행의 유리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경비원 2명이 무표정한 얼굴로 나왔습니다. 그중 한 명이 김철수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어이, 거기 앉아 있지 말라고. 여긴 당신 같은 사람이 어슬렁거릴 곳이 아니야. 멀리 가요. 계속 고집 부리면 경찰 부를 거야. 몇몇 행인들이 잠시 멈춰서서 김철수를 쳐다보았습니다. 장바구니를 들고 지나가던 한 할아버지가 아내에게 속삭이며 안타까운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쯧쯧, 불쌍하네. 그냥 돈 좀 찾으려던 것뿐인데 저런 취급을 받다니. 그의 아내는 괜한 일에 엮일까 두려워 남편의 팔을 서둘러 끌어당겼습니다. 김철수는 천천히 얼굴을 들었습니다. 그는 눈물이 고인 눈으로 경비원들을 바라보았지만 입술은 차분함을 유지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소란을 피울 의도가 없습니다. 그저 제 돈을 찾고 싶었을 뿐입니다. 도대체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경비원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당신 잘못? 당신 꼴을 좀 봐. 옷차림부터가 사람들을 불쾌하게 만들잖아. 이 은행은 품위 있는 사람들이 오는 곳이야. 돈을 찾고 싶으면 최소한 제대로 된 옷이라도 입고 와야지. 꼭 폐지 줍는 사람처럼 하고 와서는. 김철수의 마음은 더욱 쓰라렸습니다. 그는 인간의 존엄성은 옷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고 소리치고 싶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박서연 지점장이 다시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분노로 붉어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문가에 서서 팔짱을 낀 채 모든 사람이 들으라는 듯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왜 저 사람을 아직도 저기 놔두는 거예요? 당장 쫓아내요. 저런 가난뱅이는 은행 망신만 시킬 뿐이에요. 생긴 것만 봐도 돈 한 푼 없어 보이는데 설령 통장이 있다 한들 푼돈이나 들어있겠죠. 그걸로 뭘 하겠다고? 그 말에 구경꾼들은 더욱 늘어났습니다. 어떤 이는 작게 웃었고 어떤 이는 혐오스러운 눈으로 김철수를 쳐다보았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오히려 불편함을 느꼈지만 침묵을 선택했습니다. 김철수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는 상처 가득한 눈으로 박 지점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충분히 또렷했습니다. 지점장님, 돈이 얼마가 되었든 그건 제 돈입니다. 저도 다른 고객들처럼 힘들게 일해서 모은 돈입니다.
제가 남루한 옷을 입고 온 것이 그렇게 큰 잘못입니까? 그것 때문에 제가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잃게 되는 건가요? 그 말에 잠시 몇몇 사람들이 침묵했습니다. 하지만 박 지점장은 냉소적으로 웃을 뿐이었습니다. 내가 당신 말을 믿을 것 같아? 됐고, 경비원들, 저 사람 멀리 쫓아내요. 우리 은행 망신시키게 두지 말고 더 이상 기다릴 것도 없이 경비원들은 김철수를 문에서 멀리 밀쳐냈습니다. 그의 몸이 휘청거리며 거의 넘어질 뻔했지만 그는 필사적으로 균형을 잡으려 애썼습니다. 구경하던 사람들은 그저 침묵했고 일부는 고개를 저었으며 또 다른 이들은 마치 값싼 구경거리라도 되는 듯 휴대폰으로 그 장면을 촬영했습니다. 김철수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는 등 뒤에서 들려오는 사람들의 속삭임을 들었습니다. 쫓겨날 만하네. 폐지 줍는 사람이 통장을 가지고 있을 리가 없지. 돈이 있다 해도 분명 구걸에서 번 돈일 거야. 은행도 조심해야지. 하하, 불쌍하긴 한데 저런 사람이 은행에 들어가려는 게 웃기기도 하네. 한마디 한마디가 그의 심장을 찔렀습니다. 모든 웃음소리가 그의 살을 내는 채찍질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김철수는 고개를 숙인 채 계속해서 멀어져 갔습니다. 길 모퉁이에서 그는 잠시 멈췄습니다. 그는 뒤를 돌아 반짝이는 유리로 덮인 웅장한 은행 건물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속삭였습니다. 참아, 철수야. 저들은 아직 네가 누군지 몰라. 시간이 되면 모든 것이 밝혀질 거야. 그리고 정말로 불과 몇 분 만에 은행이 푸른 하늘은 상황이 어떻게 뒤바뀌는지를 목격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진실은 영원히 감출 수 없기 때문입니다. 김철수의 발걸음이 힘없이 은행문에서 멀어졌습니다. 하지만 그가 100m도 채 걷기 전에 번쩍이는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은행 건물 바로 앞에 멈춰섰습니다. 뒷문이 열리고 말끔한 정장 차림의 한 중년 남성이 심각한 표정으로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를 본 몇몇 은행 직원들은 깜짝 놀라 당황하며 속삭였습니다. 저분은 본사의 이진우 본부장님이시잖아. 시끄럽던 분위기는 점차 조용해졌습니다. 방금 김철수를 밀쳐냈던 경비원들은 창백한 얼굴로 서로를 쳐다보며 움직임을 멈췄습니다. 구경에 열중하던 고객들도 이제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이진우 본부장은 단호한 걸음으로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2명의 본사 직원이 두꺼운 서류철을 들고 그의 뒤를 따랐습니다. 그의 위엄에 실내 전체가 순식간에 압도당하는 듯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즉시 존경의 의미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곳 지점장은 어디 있습니까? 이 본부장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하게 울렸습니다. 문 근처에 서 있던 박서연 지점장이 즉시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굳어 있었지만 여전히 미소를 지으려 애쓰며 말했습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십니까? 어쩐 일로 예고도 없이 방문하셨습니까? 이 본부장은 그녀의 인사에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한 가지 중요한 일 때문에 왔습니다. 방금 당신들이 쫓아낸 그 허름한 차림의 남성은 어디 있습니까? 순간 박 지점장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녀는 경비원들을 재빨리 돌아보았습니다. 허름한 차림의 남성이라니요, 본부장님? 아, 그 사람은 그냥 길을 잘못 들어온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중요한 인물이 아니니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희가 이미 내보냈습니다. 하지만 이 본부장은 그녀를 날카롭게 쏘아보았고 박 지점장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중요하지 않다고요? 당신들은 그 남자가 누구인지 알고나 있습니까? 실내의 모든 사람들이 침묵했습니다.
아까 김철수에게 거칠게 굴었던 경비원들은 불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고객은 심지어 숨을 참았습니다. 그의 눈은 대답을 기다리며 커졌습니다. 이 본부장은 문 쪽을 향해 손짓했습니다. 그의 직원 중 한 명이 즉시 밖으로 나가 길가 공원 벤치에 아직 앉아있던 김철수를 찾아 나섰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김철수가 다시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이번에는 본사 직원의 안내를 받으며 들어왔습니다. 그의 옷은 여전히 남루했고 얼굴에는 먼지가 가득했지만 그가 풍기는 분위기는 이제 달랐습니다. 모든 시선이 그에게 쏠렸습니다. 아까 그를 비웃던 사람들은 이제 침을 삼켰습니다. 이 본부장은 김철수의 옆에 서서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러분께 이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분은 본사에서 파견된 김철수 감사관님이십니다. 이 지점의 서비스 실태와 직원들의 직업 윤리를 특별 점검하는 임무를 맡고 오셨습니다. 그 말은 맑은 날에 떨어진 벼락과도 같았습니다. 시끄럽던 실내는 마치 얼어붙은 듯 고요해졌습니다. 박 지점장은 입을 벌린 채 몸을 떨었습니다. 감사관님이라고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고 얼굴은 잿빛이 되었습니다. 아까 김철수를 밀쳐냈던 경비원들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모욕하고 거칠게 쫓아낸 사람이 보통 인물이 아니었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김철수는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그의 눈은 여전히 젖어 있었습니다. 그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문제를 일으키러 온 것이 아닙니다. 단지 여러분이 사회적 약자들, 부유한 고객들처럼 화려한 옷을 입지 않은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알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그 답을 직접 보았습니다. 구경하던 고객들 중 일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까 그들도 함께 경멸의 시선을 보냈던 것을 부끄러워했습니다. 구석에 있던 한 할머니는 심지어 스카프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처음부터 그를 변호하지 못했던 것을 후회했습니다. 이 본부장은 박 지점장을 돌아보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단호했습니다. 박 지점장, 당신이 방금 한 행동은 매우 부끄러운 일이요. 당신의 임무는 고객의 돈을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는 것이기도 하오. 그리고 당신은 완전히 실패했소. 박 지점장의 몸이 심하게 떨렸습니다. 그녀는 변명하려 애썼습니다. 본부장님, 저는 몰랐습니다. 옷차림만 보고 그냥 구걸하는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말을 끝내기도 전에 이 본부장이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됐소. 어떤 이유로도 방금과 같은 모욕을 정당화할 수는 없소. 당신은 이 지점을 망신시켰고 나아가 우리 기관 전체를 욕되게 했소. 분위기는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몇몇 지점 직원들은 당황하며 속삭였고 다른 이들은 그저 두려움에 고개를 숙일 뿐이었습니다. 김철수는 이 본부장 옆에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그의 눈은 모든 사람들을 한 명씩 바라보았습니다. 아까 상처로 가득했던 그의 마음은 이제 조금은 평온해졌습니다. 복수를 원해서가 아니라 마침내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이 일이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가장 큰 결정이 곧 내려질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모든 시선은 김철수에게 쏠려 있었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모욕당하고 쫓겨나고 심지어 끌려나갈 뻔했던 남자가 이제 은행 중앙에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위엄을 풍기며 서 있었습니다. 그의 옷은 여전히 남루했고 얼굴에는 먼지가 가득했지만 이제 그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은 무게가 실려 있었고 모든 사람을 침묵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진우 본부장은 그의 옆에서 단호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모두는
이 지점이 한 고객을 어떻게 대하는지 목격했습니다. 저희 본사에서는 오랫동안 이곳의 거친 태도, 차별적인 서비스, 그리고 윤리보다 이미지를 더 중시하는 경영 방식에 대한 보고를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직접 확인하기 위해 한 사람을 파견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 결과입니다. 그는 존경의 눈빛으로 김철수를 돌아보았습니다. 김철수 감사관님, 느끼신 바를 말씀해 주십시오. 김철수는 자신을 밀쳐냈던 경비원들을 바라본 뒤 잿빛이 된 박서연 지점장을 응시했습니다. 그는 길게 숨을 들이마신 후 차분하지만 심장을 꿰뚫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오늘 평범한 모습으로 이 은행에 들어왔습니다. 더러운 옷, 초라한 얼굴, 낡은 비닐봉지를 든 채로 말입니다. 저는 이 은행의 서비스가 정말로 모든 사람에게 공평한지 아니면 단정하고 돈 많아 보이는 사람들에게만 친절한지 알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겪은 일이 그 답을 보여주었습니다. 실내는 숨소리 하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김철수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는 제지당했고 도둑 취급을 받았습니다. 제 통장은 바닥에 내동댕이 쳐질 뻔했고 제 카드는 가짜로 의심받았으며 저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모욕을 당했습니다. 저는 단지 제 돈을 찾으려 했을 뿐인데 말입니다. 그리고 이 은행의 지점장님은 직접 저에게 거친 말로 욕을 했습니다. 저를 가난뱅이, 자격 없는 사람이라 부르며 경찰을 부르겠다고 협박까지 했습니다. 김철수의 목소리가 떨렸고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렇게 모욕당하는 기분이 어떤지 아십니까? 단지 옷차림과 겉모습 때문에 인간이 아닌 것처럼 취급받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십니까? 고객들 중 몇몇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떤 이는 방금 전 자신들의 냉담했던 태도를 후회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김철수는 박 지점장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의 시선은 날카로웠지만 복수심은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지점장님, 저는 당신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다만 슬플 뿐입니다. 이렇게 큰 기관의 리더라는 분이 다른 사람을 이토록 쉽게 얕볼 수 있다는 사실이 슬픕니다. 기억하십시오. 돈은 사라질 수 있고 지위는 빼앗길 수 있지만 모욕당한 사람의 마음속 상처는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박 지점장은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입술은 떨렸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본부장이 다시 나섰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우렁찼습니다. 이에 본인은 박서연 지점장을 오늘부로 지점장 직위에서 해제함을 선언합니다. 이 결정은 즉시 효력을 발휘합니다. 그 목소리는 방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모두가 놀랐지만 누구도 감히 이 일을 제기하지 못했습니다. 경비원들은 고개를 더욱 깊이 숙였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죄책감이 가득했습니다. 김철수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의 불행을 바라서가 아니라 마침내 정의가 바로 섰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그를 바라보는 사람들을 향해 다시 고개를 돌렸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절대로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오늘 저는 남루한 옷을 입고 왔지만 내일 여러분이 모욕하는 그 사람이 오히려 여러분에게 큰 도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재산과 지위가 우리가 누구인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과 행동이 우리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순간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조용히 박수를 쳤고 어떤 이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처음부터 안타까워했던 한 할머니는 자리에서 일어나 떨리는 손으로 김철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총각, 미안해요. 아까 용기를 내서 도와주지 못해서. 부디 신의 가호가 항상 함께하길 바라오.
김철수는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할머니의 손을 맞잡았습니다. 괜찮습니다, 할머니.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 배운다는 것입니다. 이 본부장은 존경심을 담아 김철수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 감사관님. 오늘 당신이 모든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해주었습니다. 저희 본사에서는 이 지점을 바로잡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수는 그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마음의 상처가 즉시 사라지지는 않으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임무가 끝났다는 사실에 안도했습니다. 그는 시험하러 왔고 그 시험의 결과는 이제 명확해졌습니다. 그날 이후 그 은행은 다시는 예전과 같을 수 없었습니다. 그 사건을 목격한 모든 사람들은 깊은 생각에 잠겨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들은 모욕적인 말 한마디가 한 인간의 존엄성을 찢어놓을 수 있지만 공정한 태도 하나가 수많은 마음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김철수는 비록 남루한 옷차림으로 돌아갔지만 그는 당당하게 고개를 들고 돌아갔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이 멸시받던 노동자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귀중한 교훈을 가르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비밀이 밝혀지고 자존심은 지켜졌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인간은 결코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평가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의 증인이 되었습니다.